네, 음식 먹고 좀 체한 것 같아 싶을 때 이런 행동 많이 하시죠? 따끔, 따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럼 피 나오고 좀 짜고 이렇게 검은 피 나오는 것 같은데 속 뚫리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손끝을 따는 게요. 예. 크게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괜찮은 것 같았는데. 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게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뉴스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수지 캐스터. 네, 조비룡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보통 좀 속이 답답하거나 막혔을 때, 나 좀 체했나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이 체했다는 게 위가 어떤 상태인 건가요? 좀 네. 소화불량 상태인 건가요? 그렇죠. 이 체했다라는 게 딱 막혔다라는 의미니까 실제로 급성 우리가 소화불량이라고 하는데 위장관 기능이 갑자기 떨어진 경우입니다.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일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위장관 기능 자체는 괜찮은데 감각적으로 예민해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막혔다라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 비슷하게 또 많은 것들이 실제로 위장관 기능이 떨어졌을 경우입니다. 뭐 상한 음식을 먹었다든지 너무 우리 뷔페 갔을 때 너무 많이 먹었을 때 그런 느낌 많이 가지잖아요. 그런 두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도 좀 체한 것 같다 싶으면은 이 침 좀 가져와라 따줄게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체하면 손가락 많이 따시는데 이런 민간요법 효과가 좀 있을까요? 저희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 이제 손가락을 따거나 아픈 이런 자극들을 주는 걸 우리가 놀램 효과라고 하는데, 자율신경계에 강한 자극을 줘서 뭐 소화가 좀 안 되는 느낌 또는 기분이 안 좋은 느낌들을 잠깐 잊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위장관 운동 자체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부작용이죠. 이런 손가락을 바늘로 따게 되면 우리가 뭐 불로 조금 지지고 이러기도 한다라고 합니다만은 그것만으로 세균들이 다 없어지지 않거든요. 이게 손가락에 감염이 생긴다든지 그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체했을 때 손을 따보면은 검은 피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우리 소화 아주 잘 될 때 손가락을 따도 검은 피는 나옵니다. 이건 이제 우리 몸의 피는 산소가 부족하면 소위 이제 정맥피에 해당이 되게 되는데 색깔이 검어지고요. 산소가 많은 동맥피는 색깔이 붉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손가락 끝을 따면 피 색깔이 좀 더 검붉게 나오고, 특히 우리 손가락 딸 때 손가락을 묶거나 이 어깨부터 쓸어내리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좀 더 검붉은 피가 나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럼 손가락 따는 것 외에도 이렇게 등을 두드려주는 건 효과가 좀 있을까요? 효과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더 나은 방법입니다. 우리 등뼈 주위에는 위장관이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들이 분포해 있어서 우리가 체성 내장 반사라고 하는데, 기분 좋게 좀 이렇게 약하게 두드려 주거나 아니면 쓸어내려 주거나 이러면은 위장관 기능들이 실제로 조금 더 나아지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엄마 손은 약손 하는 것들이 그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체한 것 같으면은 엄마가 담가주신 매실청에 이렇게 따뜻한 물을 부어서 매실차 마시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따뜻한 차를 마시는 건 도움이 될까요? 따뜻한 차는 차가운 것보다는 더 낫고요. 특히 민간요법들 중에 이제 매실차 같이 신맛이 나는 것들은 이제 유기산이라 그래서 우리 위장관의 효소액들을 더 증가시키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생강차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이런 생강에도 위장관 기능을 좀 강화하는 실제로 약에 쓰는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차의 효과만으로 위장관 기능을 많이 좋아지게 하기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따뜻한 차는 추천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체했을 때 억지로 토하는 건 어떤가요? 그건 절대 금물입니다. 원래 우리 위장관이라는 것이 입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도록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어서 거꾸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 밸브가 망가진다든지 식도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치아가 부식이 된다든지 다양한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체했을 때 나 좀 체했네, 소화 안 되나? 이렇게 하면서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고요?
체했다는 증상으로 응급실로 오게 되면 의사들이 생각하는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심장병이에요. 실제로 협심증 같은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극심한 체한 증상과 함께 식은땀이 나고 뭐 왼쪽 어깨로 통증이 전달되는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감별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췌장에 염증이 생겼을 때 또는 담석이 막혔을 때 이런 경우에도 극심한 체한 증상들을 느낄 수가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오래됐고 최근 들어서 보니까 몸무게도 빠지고 있다라고 하면 뭐 위암이나 췌장암 이런 소화기관에 암이나 나쁜 것들이 생기지 않은지들은 의사들이 꼭 확인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소화불량이나 체한 증상들은 경계경보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아닌지도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체하지 않기 위해서 건강한 식습관까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뭐 제일 중요한 건 건강한 음식을 가지는 것일 거고요. 제일 많은 원인인 위장관 감각을 예민하지 않게 하는 방법들은 좀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지는 이런 방법들이고 저희들이 이제 자주 체하는 분들한테는 근데 위장관 기능에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분들한테 권장하는 것이 30-30 운동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한 번 씹을 때 30번 씹고 그리고 식사 시간을 적어도 30분 이상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서 실제로 한 70-80%의 체한 증상들은 예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